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일봉 차트가 HLB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오늘 이제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굉장히 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다가 뭐 다소 많이 회복은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종목을 매매를 하다 보면,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에 악재를 맞거나 뭔가 좀 변수가 생겨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분봉 차트 보면은 이런 식의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장 초반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회복을 좀 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 종목이 변수를 맞아서 흔들릴 때, 하락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여기서 이제 뭐 떨어질 때 여기서 물 타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면 됐잖아, 뭐 이런 동전 이렇게 던지게 하듯이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알려드렸던 계좌 관리하고 종목 관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매매 생활을 하다 보면요, 원해서 악재를 맞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지금처럼 의도치 않게 악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관련주에서 임상과 관련된 악재 뉴스가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해석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순식간에 하한가까지 그냥 말아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뭐 당연히 바이오 관련주에서는 임상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풀려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이 나왔다라고 했었으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투자하고 있다가 이 상황을 맞게 되면서 하한가와 함께 물린 거죠. 뭐 요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하고 있겠죠. 언제 어떻게 들어갔든 간에 이 상황을 맞아서 하한가 딱 맞았다, 뭐 네. 어떡할까, 멘붕이 오겠죠. 네. 근데 정신을 차리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많이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하한가까지 말았다, 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하다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하한가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 올라가고 있을 때 이때 뭐 신규 매수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계좌 상황하고 기준 비중 0일 때잖아요. 신규 진입이니까. 그러신 분들은 오케이, 그거는 성향대로 스타일대로 본인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선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왈가왈부는 안 할게요. 자,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내 계좌 상황하고 기준 비중 같은 거를 고려해 보면 그런 거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말리진 않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준 비중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신규 매수인 사람은 기준 비중이 0인 사람들이고, 0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뭐 한 30 정도까지 자신의 기준 비중이 있을 텐데, 기준 비중을 한 50 정도라고 볼게요. 50%다.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의 사람, 적거나 이렇게 한 사람 중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새로운 행위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즉 매수라는 카드를 섞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올랐다가 다시 한가 말아버리게 되면 산 만큼 그만큼 리스크를 2배로 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은 더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매수 행위는 저는 막 되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기준 비중보다 더 낮은 상태의 기준 비중에서 분명히 매수 카드를 섞어 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섞지 않아도 이 정도 비중이면 해결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여러모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구태여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리한 카드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조차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매수를 섞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자신의 기준 비중에서 큰 경우, 크거나 기준 비중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훨씬 더 어렵겠죠.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붕 오는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멘붕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먼저 차린 다음에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생각할 건 하나예요. 뭔가 지금 당장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 그대로 끝나게 되면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하한가 말려진 호가 물량에 따라서
그거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장기전 돌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해당 종목처럼 의외로 당일 안에 어떤 해결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포착돼서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흐름 딱 나오게 되면은 홍길동은 어떤 생각 들까요? 물타자. 네. 물타기해서 어떻게 빨리 관리해서 빠져나와야 되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물렸었는데 비중 50이었으면은 여기서 하한가 풀리려고 조짐이 있었을 때 나머지 50 비중 다 써가지고 100% 만들었으면은 요 정도 왔었으면 나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 요런 셈법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무조건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령 이 종목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유는 뒤가 없습니다. 이 종목 해결해도 그 다음 홀짝에서 결국에는 틀리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근데 리스크를 해소가 안 되고, 그렇게 했었을 때 계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정말로 안 좋은 종목의 비중이 최대 비중이 될 거예요. 다시 연결해서 말하게 되면은 100번 중에 95번을 잘하거나 98번을 잘하는데 정말 안 좋은 한두 번 때문에 계좌가 다 진짜 조금 강성 발언을 하면은 계좌가 박살이 나죠. 그럴 수 있는 여지의 매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교정을 해야 돼요.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그게 뭐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여기서 1번 타이밍에서 물렸다. 뭐 오늘 물린 거니까 정말 좀 운이 없는 케이스이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 전에 매매했어도 대략 평단 요 정도 됐을 때 물렸다. 이 상황 돼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2번에서 뭘 했었어야 되는가. 이 기준 비중이 낮은 사람은 어차피 선택의 영역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매수 카드를 쓰는 사람은 이 앞선 사람들의 선택의 카드고요. 둘리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매수를 섞는 행위는 물타기에 진짜 가깝거든요. 그러면 홍길동은 이 좋은 흐름 안에서 매수라는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리밸런싱인데, 매수를 하려면은 매도부터 하는 거예요. 팔아야죠. 팔아야 됩니다. 이 파동을 나오면서. 이 파동 자체가 땡큐 파동이거든요. 어찌 되었든 이 종목이 후에 어떻게 가든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균형이 틀어진 거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잠시나마 주는 거예요. 이 잠시나마 줄 때 매수까지 섞어서 생각한다? 의미 없어요. 매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도부터 생각할 때도 생각을 좀 심플하게 가도 돼요. 자신의 기준 비중으로 돌아간다. 내 비중이 70%, 80% 차있다. 기준 비중은 50인데 50%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파동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이 기준 비중이 뭔가 계속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영상들 최근 거 보면은 설명을 따로 해놓은 게 있긴 있거든요. 좀 다른 영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맥스 비중, 한 종목에 들어가는 맥스 비중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밸런스가 맞는 상황, 본인이 부담이 안 되게 들고 가는 그런 약간 나한테 최적화된 그런 비중? 일단에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자신이 매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심점 같은 비중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준 비중 몇 프로가 맞다라는 정답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에 맞게, 누군가는 이게 50이고 누군가는 60이고 누군가는 70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나는 70% 정도면은 그냥 밸런스 맞게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한 30% 정도가 나한테 딱 맞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좀 아무래도 높이면은 리스크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수익은 더 그만큼 기대 수익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높이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력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 비중이 높아질수록 매매에서 중심 잡고 균형을 잡아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홍길동은 기준 비중점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당장에 이 짧은 파동 안에서 어떻게 돌아갔냐에 따라서 이 다음부터는 자신이 매수세를 섞을 수도 아니면 여전히 섞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 여기 앞선 상황에서 좀 잘 덜어주면서 기준 비중 근처로 가든가 기준 비중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든가, 그렇게 되면 이런 파동에서 받아주는 매수세를 섞어줄 수 있는 게 전략으로 나오는 거죠. 경우의 수가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앞선 파동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맞고요. 클럽 안에서 이 말을 되게 와닿게 깨달음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 종목에서 리밸런싱 매도가 생각보다 내 평단보다 아래서 이렇게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매도를 섞어주면 매수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덩어리를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섞어주면은 그 조합값이 훨씬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원활한 효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했었던 말인데 이 정도 하한가 가서 여기서 하한가 말린 상황에서는 안 좋지만 이 땡큐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이 자체가 하락 파동이거든요. 종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하락 파동이 있게 되면은 종목을 관리하는 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파동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물타기 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지켜나가면서 이 안에서는 다시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중심점만 다시 잡아두고 그 다음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 이게 하한까지만 실제로 이 이후에는 다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하락에 비교하게 되면은 이거 따라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로 10% 20% 하락인데 그 정도는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요한 공간에서의 선택지가 막 매수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비중 생각하면서 매도에 집중해줘도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손절하고서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위에서 파동 나왔을 때 뭐 77,500원 부근에서 손절 다 때리고 네. 뭐 72,500원에서 다시 샀으면 됐지 않냐. 7만원 정도에서. 네. 이거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게 전량 손절을 친다는 거는 시합 포기예요, 사실상. 여기서 100기 던지는 거거든요. 100기를 던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다시 시합을 이어나간다. 같은 관점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거 다 던지고 나서 굳이 이 종목을 왜 다시 하지? 이 관점하고도 또 모순이 생기는 거고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네. 그 좋은 상황의 거를 풀매수를 때리는 게 낫겠죠. 그런 논리라면. 네. 결국에는 이러한 행동은 홀짝을 이어가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부분 매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섞으면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시합에서 좀 불리한 상황과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시합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지, 단순히 시합을 포기하고서 100기 던지고서 다시 재시합해. 요번 게임 졌으니까 한 2대0으로 지고 있는 축구 시합에서 아 이거 내가 졌어 인정 끝. 10분 뒤에 다시 모여서 경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그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다가 또 한 2골 먹히게 되면 아 이것도 내가 졌어 끝.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홀짝에 따른 승패 이걸로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겠죠. 자, 이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보면 네. 만약에 언니님이 뭐 92,000원 부근쯤에 비중을 한 50% 정도 들고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언니님은 여기서 이미 다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50 정도로 가고 네. 50% 정도 비중으로 갔다라고 생각하고서 제 스타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아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할 게 필요합니다. 비중이 50%인 상태에서 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아, 왜냐면 언니님은 기준 비중이 더 높으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슬랏 자금의 100%, 100이란 자금은 저는 많은 분들이 기준 비중을 맥스처럼 사용하는데 저는 100을 100처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제가 실전 매매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는 기준 비중을 굉장히 높여도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질문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언니님의 기준 비중이 50일 때 50% 정도 차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기준 비중이 50인 사람이 현재 50%를 가지고 이 하한가를 맞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가면요. 여기서 한 10% 정도는 미니멈 50에서 10% 정도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0 정도가 되겠죠. 남은 거는. 네. 실제로 제 스타일은 팔다 보면은 10%보다 조금 더 덜어낼 거예요. 저걸 딱
맞춘다라기보다도 요 느낌으로 매도를 하다 보면 이 시점에서 매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팔다 보면 조금 더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네. 이 상황을 실전에서 해보게 되면 여기서 멘붕이 왔다가 갑자기 땡추 파동이 오는 이 또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기회 줄 때 열심히 판다이기 때문에 막 팔다 보면은 조금 더 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습관과 훈련됨이 중요한데 저것도 열심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의아할 수 있어요. 네, 판다고 파는데 생각보다 못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판다고 팔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 빼버려가지고 남은 덩어리 없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항상 양극으로 가기보다는 생각한 정도를 가면서 그 안에서 오차가 생기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덩어리 정도는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좀 열심히 덜어내지 않았을까 이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덩어리가 많이 훼손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준 점수를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10% 정도가 만약에 팔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파동에서 제가 매수할 거는 그냥 좀 생각대로 해볼게요. 여기서 한 4% 정도 2%씩 두 번 됐을 것 같아요. 이 앞단에서 파란색 음봉에서 그리고 2%씩 두 번 매수가 되게 되면 여기서 2%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밖에 안 채워졌으면 여기서 매수를 안 했을 것 같고요. 즉 제가 말한 이 파동 안에서 플러스 2% 정도의 매수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플러스 2%예요. 10% 팔고 나서 2%면은 2%씩 총알 5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총알 한 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텀 충분히 두고요. 시간 텀 이렇게 충분히 뒀잖아요. 마른 수급으로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는데 여기서 2% 저는 매수 한 번 더 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안 빠져서. 여기서 원래 이 상황 오고서 못 버틸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시 한가로 자리 잡아 가야 되거든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내려앉는 게 지금 파동에서는 더 자연스러운데 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2% 정도는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럼 총알 5발 중에 여기서 한 발, 여기서 한 발, 2발 쓴 거죠. 여전히 3발이 남아있어요. 20% 매도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언제 다시 살까 하게 되면 오후를 일단 기다립니다. 오후를 보려고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또 올라줬어요. 여기서 무조건 팝니다. 여기서는 2개 다 팔아요. 만약에 혹시 템포 조절 잘못해서 여기서 6% 매수됐었다. 6% 팝니다. 그럼 다시 총알 5발 확보했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여기서 다 팔고 총알 5발이 남았었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파동을 보면서 저는 사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매도를 못해서예요. 비중이 이미 기준 비중 초과돼 있거나 아마 지금 이야기는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 2% 가지고 뭐 하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평단을 뭐 조정시키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를 해본 분들은 이제 아마도 저희 클럽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몸으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기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저희 과거에 이제 리밸런싱이라던가 물린 종목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좀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클럽에 오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 행동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92,000원이라는 물렸었다라는 이 평단이요 9만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장이 남았잖아요. 이게 상황이 남아있고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종가 전까지 해가지고 다시 기준 비중까지 올리면서 내일 파동 다시 대응이 하게 되면 이거 9만원 언더에서 만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한두 번 안에 파동 안에 붙일 수 있어요. 덩어리 살린 상태로. 네, 사실 오늘 얘기는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이게 지난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알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그 강박과 본인의 욕심과 그런 모든 것들과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쌓는 게 진짜 몫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하는 종목을 관리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싶어 해요. 내 돈이니까. 거기서 탈피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 부분이 아마 훈련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 훈련
뭐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훈련. 네, 그거를 이제 혼자 할 수 있으면은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만약에 어렵다,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오늘 얘기랑도 되게 안 맞는 것 같다, 나의 이 매매는, 그러면 교정이 필요한 거 있고, 그 교정은 스스로 셀프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클럽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언니님께 교정 받고 훈련하면서 시간을 두고서 개선되어 나가기를,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거 좀 안 좋은 케이스의 종목을 들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얼마든지 네, 수익까지도 마무리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정말 그냥 희망을 주자면. 그리고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버디님도 벌써 거의 근 1년까지는 안 됐지만 1년 다 돼가시는 분이 작년 초에 이렇게 오셔서 계좌 한번 봤었던 분이 있는데 거의 A급이었어요. 계좌 관리하기 난이도 어려운 걸로 하게 되면 망한 계좌. 네네, 이런 걸로 수준으로. 네. 이게 조금 애교적인 수준으로 이런 거 한 40개 균등 배분돼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50% 막 이런 것들로 50종목을 채워가지고 40 오신 종목. 분들도 40종목. 그리고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막 계좌금도 억 단위 이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균등 배분으로 물리신 분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게 지금 이제 7개 남으셨대요. 다 해결하고 정리하고. 그 얘기 듣는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많이 신경 쓰였었던 분이었는데 막 물타고 막 그래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 뭐 저도 이제 봤는데 이 방식대로 했고, 뭐 신규 매수도 되게 안 하셨고 그냥 있는 종목 정리하신 거죠. 네, 오늘 있는데 그 소식은 진짜로 기쁘더라고요. 저도 뿌듯하셨겠어요. 네 많이 신경이 쓰였었던 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뭐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시장 좋을 때도 그거 더 악화시키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하지만 이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몇 배, 세 배 더 큰 충격을 받으시면서 그분보다 더한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얼만큼 위험한지 저희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랑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좀 응원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 하고 있는 카페죠, 주식비도 공유 카페에 들어가셔서 좀 서로 소통하면서 궁금한 것도 묻고 답하고 하시면서 주식생활 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좀 제안 드리고, 그 카페 안에 저희 하고 있는 투자클럽 공지도 돼 있으니까 언니님께 좀 교정 받고 싶다, 배우고 싶다, 훈련 받고 싶다, 그러면서 수익도 좀 제대로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